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버파드 3.0의 뮤테이션으로 폼 제출을 완벽하게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로그인과 회원가입 폼을 우아하게 구현하는 실무 패턴을 배워봅시다. 오늘 다룰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뮤테이션이 무엇인지 알아보고 로그인 폼 노터파이어 작성법을 배웁니다. 그 다음 뮤테이션 스테이트 상태 활용법, 버튼 로딩 표시, 성공과 실패 처리 방법을 살펴봅니다. 마지막으로 회원가입 폼 확장 예제와 실전 코드, 베스트 프랙티스까지 정리하겠습니다. 뮤테이션이란 무엇일까요? 리버파드 3.0에서 새롭게 추가된 기능으로 폼 제출이나 API 호출 같은 일회성 작업을 처리하는 패턴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로딩, 에러, 성공 상태를 자동으로 관리해준다는 점입니다. 더 이상 이즈로딩이나 에러 메시지 같은 변수를 수동으로 관리할 필요가 없습니다. 뮤테이션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 레스토랑의 주문 시스템에 비유해 보겠습니다. 손님이 주문을 하면 주방에서 요리를 시작합니다. 요리가 완료되면 손님에게 전달하고 만약 재료가 없다면 품절이라고 알려줍니다. 뮤테이션도 마찬가지로 사용자의 액션을 받아 비동기 작업을 시작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자동으로 추적합니다. 뮤테이션이 없던 시절에는 어땠을까요? 개발자들은 로딩 상태를 수동으로 관리해야 했습니다. 불 이즈로딩 변수를 만들고 API 호출 전에 true로 설정하고 완료되면 다시 펄스로 바꿔야 했죠. 에러 메시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보일러플레이트 코드가 로그인, 회원가입, 비밀번호 재설정 버튼마다 반복되었습니다.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코드는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이제 락인 노터파이어의 기본 구조를 살펴보겠습니다. 클래스는 오토디스포제식 노터파이어를 상속받습니다. 제네릭 타입이 보이딘 이유는 로그인 자체는 성공 실패만 중요하고 특별한 데이터를 반환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빌드 메서드는 초기 상태를 설정하는데 로그인은 사용자가 버튼을 누를 때까지 아무 작업도 하지 않으므로 비어 있습니다. 핵심은 로그인 메서드입니다. 먼저 스테이를 에이싱크 로딩으로 변경하면 UI에서 자동으로 로딩 인디케이터가 표시됩니다. 그 다음 에이싱 백류 가우드가 API 호출을 감싸서 에러를 자동으로 처리합니다. 에이싱 백류 가우드의 역할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 메서드는 비동기 함수를 감싸서 성공하면 에이싱 데이터로, 실패하면 에이싱 캐러로 자동 변환해줍니다. 덕분에 트라이 캐치 문을 직접 작성할 필요가 없어지고 에러 처리 로직이 크게 단순해집니다. 프로바이더를 정해야 하는 코드를 보겠습니다. 에이싱 노터파이어 프로바이더,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여 락인 노터파이어를 등록합니다. 오토디스포즈를 붙이면 화면을 벗어날 때 자동으로 상태가 정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 누수 걱정 없이 깔끔하게 상태를 관리할 수 있습니다. 뮤테이션 스테이트를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에이싱 백류는 세 가지 상태를 가집니다. 에이싱크 로딩은 로딩 중일 때, 에이싱 데이터는 성공했을 때, 에이싱 캐러는 실패했을 때 상태입니다. 이 세 가지 상태를 활용하면 UI를 쉽게 제어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 버튼 UI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슈머 위젯 안에서 락인 프로바이더를 와치합니다. 이즈로딩 상태를 확인하려 트루면 안프레스트를 널로 설정해 버튼을 비활성화합니다. 버튼의 차일드도 이즈로딩에 따라 서큘러 프라그레스 인더케이터 또는 텍스트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요청 중에는 자동으로 버튼이 비활성화되고 로딩 인디케이터가 표시됩니다. 버튼 로딩 표시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이즈로딩 상태를 확인하여 요청 중에는 버튼을 비활성화하고 서큘러 프라그레스 인더케이터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중복 요청을 방지하고 사용자에게 현재 진행 상황을 피드백해 줄 수 있습니다. 성공과 실패를 처리하는 리스너 구현 코드를 보겠습니다. 레프 리선을 사용하여 락인 프로바이더의 상태 변화를 감지합니다. 연우어널 메서드로 상태에 따라 다른 동작을 수행합니다. 데이터 콜백에서는 로그인 성공 시 홈 화면으로 이동하고 에러 콜백에서는 스낵바어로 에러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하면 상태 변화에 따른 부수 효과를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성공 처리 패턴을 정리하겠습니다. 로그인 성공 시에는 고라우터를 사용하여 홈 화면으로 이동합니다. 필요하다면 사용자 정보를 로컬 저장소에 저장하거나 다른 프로바이더의 상태를 초기화할 수도 있습니다. 실패 처리 패턴도 알아보겠습니다. 에러가 발생하면 스낵바어나 다이얼로그로 사용자에게 알립니다. 메시지는 사용자가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필요한 경우 재시도 버튼을 제공하여 사용자가 다시 시도할 수 있게 해줍니다.
회원가입 노터파이어 확장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사인어프 노터파이어도 오토디스포제식 노터파이어를 상속받습니다. 사인어프 메서드에서는 이메일, 비밀번호, 이름을 매개 변수로 받습니다. 로그인과 동일하게 스테이를 에이싱클로딩으로 변경하고 에이싱 백류 가우드로 API 호출을 감쌉니다. 로그인과 완전히 동일한 패턴이므로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회원가입 폼 확장의 핵심을 정리하겠습니다. 로그인과 동일한 뮤테이션 패턴으로 회원가입, 비밀번호 재설정, 프로필 수정 등 다양한 폼을 일관성 있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패턴이 동일하므로 코드의 재사용성도 높아집니다. 뮤테이션 사용 시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뮤테이션은 폼 제출, 데이터 생성, 수정, 삭제 같은 변경 작업에 적합합니다. 반면 데이터 조회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데이터 조회는 일반적인 퓨처 프로바이더나 스트림 프로바이더를 사용하세요. 용도에 맞는 프로바이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토디스포즈의 중요성을 강조하겠습니다. 오토디스포즈를 사용하면 화면을 벗어날 때 자동으로 상태가 정리됩니다. 이렇게 하면 메모리 누수를 방지할 수 있고 다음에 같은 화면에 돌아왔을 때 깨끗한 상태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폼 관련 프로바이더에는 항상 오토디스포즈를 붙이는 것을 권장합니다. 전체 로그인 화면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락인 페이지는 컨슈머 위짓을 상속받습니다. 빌드 메서드에서 레프 리선으로 상태 변화를 감지하고 성공 시 홈으로 이동, 실패 시 스낵바어를 표시합니다. 레프 와치로 이즈로딩 상태를 가져와 버튼의 활성화 여부와 차일드를 결정합니다. 스캐펠드 안에 텍스트 필드와 엘러베이티드 버튼을 배치하여 완전한 로그인 화면을 구성합니다. 에러 타입별 처리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네트워크 에러, 인증 실패, 서버 에러 등을 구분하여 사용자에게 적절한 메시지를 제공하는 것이 좋습니다. 커스텀 익셉션 클래스를 만들어 에러 타입을 구분하고 각 타입에 맞는 사용자 친화적 메시지를 표시하세요. 실전 활용 예제를 소개하겠습니다. 이커머스 앱에서 장바구니에 상품 담기, 집 목록에 추가, 주문 완료 등 모든 액션에 동일한 뮤테이션 패턴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각 액션마다 로딩 상태를 표시하고 실패하면 제시도 버튼을 보여주고 성공하면 확인 메시지를 표시하는 것이 일관된 패턴으로 구현됩니다. 뮤테이션과 일반 프로바이더의 차이점을 정리하겠습니다. 뮤테이션은 폼 제출, 데이터 생성 수정 삭제 같은 일회성 작업에 사용합니다. 반면 일반 프로바이더, 특히 퓨처 프로바이더나 스트림 프로바이더는 지속적인 데이터 조회에 사용합니다. 용도에 맞게 적절한 프로바이더를 선택하는 것이 깔끔한 코드의 핵심입니다. 테스트 용이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뮤테이션 패턴은 상태가 명확히 분리되어 있어 단위 테스트 작성이 쉽습니다. 리파저토리를 막으로 주입하면 실제 API 호출 없이 다양한 시나리오를 테스트할 수 있습니다. 로딩, 성공, 실패 각 상태에 대한 검증도 간단합니다. 베스트 프랙티스를 요약하겠습니다. 첫째, 오토디스포즈를 항상 사용하여 메모리 누수를 방지하세요. 둘째, 에이싱 백류, 가우드로 에러 처리를 자동화하세요. 셋째, 레프 리선으로 화면 전환이나 메시지 표시 같은 부수 효과를 처리하세요. 이 세 가지 원칙만 지키면 깔끔한 폼 처리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오늘 리버파드 3.0의 뮤테이션 패턴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로딩 상태 관리, 에러 처리, 성공 처리가 모두 자동화되어 훨씬 깔끔한 코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의 프로젝트에 뮤테이션 패턴을 적용해 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